정직 2개월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떨어졌는데 예. 그 징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재판에서 밝혀낼 때까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하겠습니다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 예. 그럼 징계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본인 예. 입장에서 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나왔는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즉 뭐 현 정부와 가까운 분의 말을 전언을 들었는데 네. 본인의 임기를 잘 마치기를 대통령이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임명권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임명권자에 대한 어떤 뭐 태도가 예전과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본인은 어쨌든 법적 소송을 계속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제거한 사항마저도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 요 전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직무에서 배제시킨 거에 대해서 예. 장관을 상태로 법원에다 판단을 구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렇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징계한 건데 법원에 또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냐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이번 아마 소송을 제기할 때 징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아마 대상은 예. 아마 명시적인 대상은 추미애 장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재가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결재권이나 재가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재가를 했다는 것은 임명권자로서 윤 총장의 어떤 징계 사유 그것도 정직 2개월은 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대통령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서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어떤 재가에 대한 본인의 반발 이렇게 읽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대통령한테 지금 불복하고 대드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의 그 결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예, 내용을 쭉 공개됐죠.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징계의 대상. 예컨대 지금 2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불문에 붙이겠다고 그랬고요. 예. 나머지 또 하나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4개의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재판부 사찰 의혹인데요. 법관을 위축시켰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조치하는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 배포한 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도 어긋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같은 경우도 회피 의무가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냐면 본인이 사실 국정원 댓글 수사 못하게 위에서 윗선에서 그걸 압박을 가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 2개월 또 받았었어요 그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채널A 사건이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한 검사장과 연관돼 있는 일이라면 본인이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 사건을 감찰하고 있는 감찰부서에서 이걸 인권부서로 옮기게 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정치적 중립 훼손 문제는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 안 했다는 건데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보여짐으로써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해치는 즉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나간다고 했고 윤 총장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자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동반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야당 쪽에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잘한다 버텨봐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은 어떻게 이제 행보를 가져갈 건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법적 소송을 계속하면서 이게 반발하는 스탠스를 취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재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불복하고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면서 야당과 같은 형태의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야당은 또 그 윤 총장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현 정부를 공격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중요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윤 총장은 어쨌든 국민의힘 측과 같은 편에 서서 지금 정치적인 입장을 제기해야 되고 또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건 예. 본인의 의지가 아니든 뭐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는 윤 총장의 저런 행보가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야당 측에서는 윤 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인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제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추후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 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거부감 또는 예. 조직 이기주의라는 부분으로 비춰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꼭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고 대통령한테 가서 재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제청을 하는 자리인데 얘기가 길어졌고 사의 표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담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뜻일지 제가 할 바는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이런 뜻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과정을 보면요, 지금 야당이나 보수나 뭐 윤 총장, 검사들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추미애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 중에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리에 앉혔는데 그분이 또 반대하는 입장에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대검 차장입니다. 예. 차장 검사는 원래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 충돌 사태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충돌 사태에서 추미애 장관보다는 윤 총장 측의 편을 들면서 이제 본인이 느꼈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괴감 이런 부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수처 출범하고 윤 총장 징계위원회 건을 끝으로 해서 본인의 임무는 다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의 일들이 마무리됐냐?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이 지금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예. 당장 사표가 수리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 대통령은 정말 수고했다라는 치하의 뜻은 분명히 이제 밝히셨고 예. 이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수순을 밟아가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이건 예측입니다만 내년 초에 이제 개각이 이루어지면 개각. 어느 예. 형태로든 그 개각이 함께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사표를 수리하면 지금 이 임무를 대행해야 될 사람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을 찾아야 되고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18일 날 다시 이제 추천위원회가 모여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과정까지 또 윤 총장에 관한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가처분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이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기를 대통령은 아마 바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뭐 사의를 표명한 걸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 그 시기가 당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공수처 출범이나 징계위원회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애쓴 건 분명한데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게 자꾸 검찰 길들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부담은 큰 상태인데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